자, 이번에는 프레임 배열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트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배열해서 뷰를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자, 프레임 배열 기능을 쓰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은 멀티뷰 생성에서 여기서 설정된 내용을 세팅을 저장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이 설정 값을 내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디스크 모형을 눌러서 여기다가 원하는 이름을 저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여러 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프레임 배열 기능에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닫고요. 자, 프레임 배열해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X, Y 방향의 개수를 먼저 설정을 해서 레이아웃을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뷰를 만들 때 사용할 멀티뷰 설정을 불러 드리는 거예요. 눌러 보시면은 멀티뷰 창이 뜨고 여기서 저장해 놓은 것들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면, 측면, 뭐 평면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게끔 설정이 돼 있는 이 멀티 어레이 1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선택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동 뷰 스케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80으로 해 놨고요. 이 값은 좀 크게 주세요. 예, 뭐 1000이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매번 이 값을 매번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저장을 눌러서 이 세팅 값을 별도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따로 하셔도 돼요. 기본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 디폴트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누를 때마다 이런 세팅 값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준비가 됐으면은 제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선택을 요 2번 쪽을 쭉 선택을 해 볼게요. 여기서 어셈블리 누르면은 어셈블리 밑에 있는 서브 파트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낱개로 파트를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셀렉트 하게 되면은 미리 정해놓은 레이아웃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겠다라고 선택점을 찍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이 값을 이렇게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는데 그냥 엔터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끝까지 진행이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뷰가 생성이 되죠. 자, 보시면은 이 멀티뷰 세팅을 제가 3개만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값들은 이렇게 심볼 텍스트로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 파트에 있는 이 항목들을 불러와서 내용을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트 네임. 이 도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에다가 값을 대신 넣어놨어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파트 매트리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트 하드니스에 열처리 값을 넣어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심볼 텍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뷰가 만들어질 때 이 파트의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세팅을 하게 되면은 뷰는 무조건 1:1로 나오고요. 센터 기준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간혹 이 프레임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을 제가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변환을 해 볼게요.
자, 내보내기에서 선택을 하고요. 자, CAD로 내보내기 할 때는 DXF하고 DWG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확인 옆에 보면은 표기 접기가 있죠. 눌러 보시면은 이 값이 2D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에 도면 이름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CAD 파일이 만들어질 때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은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체크하시고, 그냥 뭐 바깥쪽에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체크를 끄시면 돼요. 네.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홈인 라인 근사 처리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곡선 같이 이런 스플라인 선들을 직선이나 호로 좀 끊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치수 측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성 좌표계를 내보내겠다 체크하시면은 좌표계가 하나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블록으로 만들겠다 아니면은 블록을 깨고 그냥 표현을 하겠다 그럼 체크를 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기본값으로 또는 별도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반드시 이 부분은 2D로 돼 있어야지만 되고요. 이게 3D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틀어서 CAD에서 틀어서 봤을 때 이 라인들이 어떤 건 위에 있고 어떤 건 아래에 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이 홈인 라인 근사 처리 같은 경우에는 DWG에는 적용이 안 되고 DXF로 해서 출력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유곡선 같은 경우가 직선이나 일반 아크로 해서 좀 끊어서 이게 표현이 되니까 좀 더 작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DXF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만약에 시마트론에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CAD 나갔을 때 동일하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동일한 색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DXF가 변환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지금 변환이 됐고요. 제가 변환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됐고 그 안에 DXF로 해서 변환이 됐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블록으로 나갔는데 블록은 깨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